좀 현대로 올수록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그 중앙정부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결혼의 정치 경제에서 일단 남북 전쟁 이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미국을 이해를 해야 결혼 제도나 문화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좀 이 시대쯤은 이제 너무 사실주의 문학이랑 그다음 미국에서 똑같이 계몽주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주의 사회 비평 문학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톰 소요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영화도 있어요. 그 남북 결혼 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편지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연구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이전 시대에 미국을 이해하기를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서로 집단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들이 북부와 남부와.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크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부 청교도와 남부 카발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가 왕에 충성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든 청교도의 계획성 이주입니다. 시장은 다시 이제 종교개혁으로 가는데 유럽 대륙에서 신교가 발생하면서 직업 소명에 대한 긍정, 즉 전문직 장인들에 대한 구원이 됩니다. 이것들은. 본래 유럽 대륙은 크게 세 가지 권력의 축이 있거든요. 신권, 왕권, 학권입니다. 학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흑사병 좀 지나면서 이제 점점 확대된 건데 13세기에 이제 그 정부주 그러니까 왕권 주도로 그 법학이 점점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행정이 발달을 하고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도입되고 중앙 집권화가 되고 그러면서 왕의 권력, 중앙 정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큰 도움을 준 게 학권이었기 때문에 신권, 왕권, 학권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이었어요. 특히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학권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뉴턴이죠. 그런데 상인, 일반 노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회를 점점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인들은 여전히 카톨릭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쫓지 말며 열심히 노동하며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게 통치하는 자, 싸우는 자, 일하는 자 이렇게 나눈 카톨릭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면 하느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추구한 신교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한 게 칼뱅조의 사람들이었죠. 자, 잉글랜드로 갑니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국왕 중심으로 국민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국왕이 권력 강화 목적이기 때문에 대충 반은 카톨릭, 반은 개혁교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평등하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면 안 돼. 왕권 신수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돼야 국왕의 권력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교는 왕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잉글랜드 국교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교의 최상위에는 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비국교도인들 중에 청교도인들은 종교개혁이 좀 더 직업소명설에 맞는 칼뱅주의적 개혁을 바랬습니다. 이 중에서 청교도 중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청교파, 간단히 말하면 종교가 왕에 충성하는 꼬라지가 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납니다. 떠나서 자신의 절을 만들어요. 그게 뉴 잉글랜드로 이주한 미국입니다. 이게 사회개혁의 목적에 맞게 청교파는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희망해요. 사회개혁의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주를 한 게 청교도의 이주입니다. 그래서 1620년에 첫 청교도 그룹이 이주를 했고요. 두 번째 청교도의 대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복음주의 자체도 이때 늘어나요. 그래서 미국의 대다수 기독교 한 60%, 70%? 요 정도가 복음주의거든요. 미국의 대다수 한 60% 정도가. 뭐 복음주의란 거는
직접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직접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교육열에 영향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가정교육에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가정을 중시하는 개념이 이 개신교주의적 그 가치관이 퍼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과 신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개인주의 신앙관이 나오고 국가 정교 분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계질서, 즉 주교제, 교황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평등주의. 이게 미국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들에 대다수 영향을 미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정치가 개인의 종교에 개입해 신앙적인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원주의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것 자유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이런 것들은 사실 19,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게 돼요. 독일의 19세기 정교 분리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교가 있다 하더라도 카톨릭과 루터 그 신교의 대립 속에서 애매한 종교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 생활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을 때 이 기준점을 정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이에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종교부 위에 세속적으로 최상위 기관은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게 정치를 개입하지 말라는 거는 아예 그냥 너네는 투표도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만 항상 있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반대예요. 개개인 정부가 개개인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그게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적 영역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근검절약하고 직업적인 노력을 하고 가톨릭 사제에게 속지 않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중시합니다. 이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총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 가능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대단히 중시했고 근면과 저촉을 중시하고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중시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국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개신교적인 가치관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계획경제처럼 체계적으로 시작되고 당연히 교회 만들고 학교 만듭니다. 그래서 북부교회가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하버드입니다. 1636년에 만들었어요. 이주를 언제 한다 했죠? 1620년에 이주하고 난 다음에 계획적으로 대이주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이 북부 교회인들은 필연적으로 상업, 엔지니어, 기업가, 금융가가 되게 만들고 해당 지역의 산업을 제조업과 금융이 발달하게끔 합니다. 애초에 이 지역 자체가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으면 그 당시에 되게 비쌌습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이 자리 잡은 것들이 뉴 잉글랜드인데 이쪽이에요. 얼핏 딱 봐도 농사 잘 안 되게 생겼잖아요. 농사 잘 된다. 여기 버지니아주 요쪽 지역들. 예, 요쪽 지역들이에요. 농사 잘 된다. 석유 나온다. 여기 텍사스 지역들.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농사 잘 되는 지역이 여기 옥소수 지대 요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이 버지니아 지역들은 누가 샀냐? 누가 갔냐? 저기 어디냐? 이 버지니아 지역들은 요 캐발리어가 정확한 발음이긴 한데 캐발리어라고 합시다. 캐발리어가 더 낫겠다. 그래서 도피성 이주를 합니다. 이 캐발리어. 영국 내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졌어요. 왕당파가. 청교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당파들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찰스 1세 있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왕권 신수설 주장하다가 제임스 2세까지 목이 여러 번 날아갈 뻔해요. 혹은 폐위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절대 왕정을 추구할 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그 프랑스는 태양왕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절대 왕정을 주장하다가 이제 혁명 당했지만은 영국은 그 전에 이제 이 청교도 혁명으로 돈 있는 젠트리들이 의회에서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이 캐벌리어는 뭐냐? 말을 탄 기사를 측정하는데 신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영국 기준으로는
화려한 옷차림의 곱슬머리가 특징입니다. 이게 루이 13세가 태양왕이 루이 13세 맞지? 루이 13세? 네. 루이 13세인가? 어쨌든 그 프랑스에서 넘어온 건데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썼거든요. 그게 유럽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요런 패션, 가발 쓰는 패션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벌리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청교도들은 라운드 헤드인데 요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실용적이라고 머리 짧게 깎은 건 맞는데 모든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짧게 깎았냐라고 부르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가발을 안 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압니다. 유행이 탄 게 아니라 귀족들이 얘네들 봐라 하면서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비꼬는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야, 저 머리 짧게 자른 놈들 봐라. 저 대머리 같은 것들. 결국에 우회파는 승리를 했고, 즉 청교도들이 승리를 했고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고 찰스 2세는 목을 효소합니다. 왕의 목을 먼저 베었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때 항해법으로 네덜란드를 타격하고 중상주의를 강화합니다. 이게 영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는데 영향을 줘요. 그 후에 공화정이 무너지고 찰스 2세가 다시 등극하고 제임스 2세 때 다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입헌군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왕권 신수설이 끝나요. 자, 다시 잉글랜드 내전으로 돌아가면요. 이 사람들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재산 뺏기게 두려워서 미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땅을 잔뜩 사들입니다. 저 옥수수 잘 나는 지역, 농사 잘 되는 지역, 그리고 내전의 정치적 태배로 인한 도피성 이주를 이렇게 하고 봉건 영주 경험 쌓아서 이제는 흑인들을 이용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남부 노예조가 되고 남부 교회가 되고 남북 전쟁까지 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즉 북부와 남부가 구성 인원도 다르지만 정치 종교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